저는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다들 어려서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때문이거나 어떤 식의 이유로든 한두 곡 정도는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는 게 힘이 듭니다. 마음에서 어쩐지 내키지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항상 밤늦게 귀가하시던 아버지는 기분 좋은 얼굴로 집에 오셨는데 박스를 조심조심 풀고 접어진 것도 펴고 뭔가 오랜 세팅 시간이 끝나고 나자 반짝거리는 커다란 피아노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벅찬 마음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너무 좋아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건반을 몇 번 눌러보시고 소리도 제대로 나는 것을 확인하시자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매의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눌러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밤이니까 옆집에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치지 말고 내일 일어나서 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가득 부푼 맘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돼서 건반 한번 눌러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너무 행복하고 두근거려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한참을 자다가 너무 밝고 빛이 가득한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방문에 뚫려있는 유리문 사이가 아주 밝은 빛과 붉은 빛이 번갈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빛이 신기해서 멍하고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틈 사이도 빛이 가득하고 뭔가 내가 놓여있는 공간 자체가 이상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묘한 마음에 엄마를 슬그머니 깨워봤습니다. 그때 저와 동생이 많이 어려서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던 시기였고 그래서 한 방에 아버지, 저, 동생, 엄마 이렇게 4명이서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 엄마 하고 흔들어 깨우자 엄마는 잠결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왜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이다가 엄마, 집이 화내. 계속 빛이 움직여.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리시는 것 같더니 슬그머니 다시 눈을 뜨고 응? 하고 저를 쳐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이 자고 있는 방 전체가 정말 따뜻했고 방문 사이 유리 너머로는 붉은 빛이 왔다 갔다 하고 문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환한 빛을 잠시 보시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소희 아빠, 일어나요. 일어나요. 집에 불이 났어요. 가연아, 가연아 일어나. 저와 어린 동생은 집에 불이 났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머리에 와닿기도 전에 속옷 차림으로 엄마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불길을 뚫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1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새까만 밤이어야 할 그 시각에 사방이 어두운데 우리 집이 정말 새빨갛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대문부터 현관, 거실, 다른 방들이 다 불길에 휩싸이고 안방까지 불길이 번지려던 차에 제가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거실 뒤쪽으로 난 뒷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우리를 안고 데리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동생은 나시와 팬티 차림으로 집 대문 밖 길에 서서 우리 집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참 뒤에 119와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는데 그땐 이미 저와 동생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옆집 하나 언니네 아주머니께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다시 다 신경 끄고 잠자야 한다고 이불을 덮어주셔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계속 옆집이었던 하나 언니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예쁜 옷을 입고 아주머니가 마음 써서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식사를 하면서 매일 머리까지 정성껏 묶어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도와주시는 분의 배려가 있어서 제 부모님과 달리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머리로는 화제를 이해했지만 살면서 내가 잃거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삶이 달라졌다거나 고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학교가 끝나면 옆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시 습관처럼 화재로 엉망이 되어 있던 집으로 가서 재투성이가 된 바닥을 밟고 거실이었던 곳, 내 방이었던 곳, 같이 잠자던 곳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원래 내 것이었고 내가 알던 것들이었던 것에 망가진 형체를 별 감정 없이 하나하나 구경하다가 피아노였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눌러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선물로 피아노를 사주시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피아노를 쳐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칠 수 있는 형체가 아닌 것을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밤에 한번 눌러볼 걸 그랬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자리에 정 같지는 않지만 다시 콘크리트로 급히 지은 1층 상하방이 생겨났고 그 자리에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면서 도움도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꾸준히 아무런 말 없이 저와 동생을 먹이고 재워주신 옆집 아주머니 같은 감사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로서는 피부에 와닿는 것 없이 힘듦을 모르고 어떻게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후에 듣고 보니 저희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은 어떤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불을 질러봤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인명피해도 없었기에 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가족을 봐왔고 내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너무 심심해서 4명을 태워 죽여볼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어떤 공포나 한이 가득한 귀신 이야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심심해야 집을 태워보고 싶을 수 있는 것일까요? 혐의 없음으로 결국 동결되고 추후에 아버지는 그 사람을 대면했는데 정말 선해 보이는 젊은 대학생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눈물과 함께 죄를 빌어서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상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반년쯤 뒤에 제가 사는 바로 옆 동네가 갑자기 핵을 맞은 것처럼 크게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남아있을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요.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가스 저장 탱크가 연속으로 폭발하면서 사고 지점 근처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택의 아파트 유리창이 다 날아가 버리고 주변 집들이 주저앉고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3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된 전화기와 전기가 나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가 아닌 옆 동네에서 일어난 폭발이라서 책상이 엎어지고 물건들이 떨어지고 부러지는 정도로만 끝났지만 아주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때 문제를 파악한다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저희 집에 불을 질렀던 남자 또한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고 했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풀려날 가망이 높다는 어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가끔 주택가의 화재나 산불 등의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지만 범인이 잡혔는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거리에 CCTV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가 있더라도 체포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고의 방화에 대한 범인은 거의 다 잡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다만 방화는 습관 같은 것이라서 한번 방화를 한 사람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꼭 다시 방화를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범인이 다 잡히는 것은 CCTV나 경찰의 노고도 있겠지만 이미 방화 전과가 수두룩하고 전과가 없어도 결국은 다시 방화를 저지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찝찝한 일이죠. 이미 잡힌 범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해도 결국은 다시 방화를 저지르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저희 집에 불을 질렀던 대학생이었던 그 청년은 아직까지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직 살아있다면 그 선해 보이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또 어디선가 불을 지를 곳을 찾아보고 다니고 불을 지르겠구나 싶어집니다.